스마트 리빙 클럽입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2% 정도로 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장중에 나스닥 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시장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조금씩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선물 좀 괜찮게 지금 올라와주고 있죠. 그럼 나스닥도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은 뭐 좀 살짝 내려왔다가 장중에 좀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다시 내려와주면서 막 딱히 뭐 좋게 끝났다라고 좀 보긴 어려운데, 나스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남아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만요. 우리나라 화요일날에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 상권인데 잘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침에 여기 지지받고 지수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살짝 올라와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올라와주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또 오늘 대선이 있었죠. 대선 후에는 보통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좀 다들 보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좀 시장 좋으면서 또 오늘 저녁에 나스닥도 좀 살아나면서 이렇게 또 올라와 주는지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저대피, 근데 아직 일부에서 포격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가 또다시 약속을 깨고 공격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검문소에서 교전이 있었다. 그렇지만 인도적 통로를 통해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임시유전을 했었고, 하지만 대피가 이루어진 곳은 수미뿐이었다. 검문소에서는 총격전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계속 민간인 피해가 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협상했을 때 약속이 좀 잘 안 지켜지는 모습이고, 그래가지고 계속 좀 러시아 측에서 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게 좀 지속되면은 협상을 계속 하더라도 좀 세계 증시가 좀 많이 계속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죠. 다음에 미국,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푸틴의 강력한 타격, 바이든 유가 인상 예상하며 자유엔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러시아 이제 석유를 수입 금지 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원유 가격은 올라가지만 이렇게 해야지 이제 러시아를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미국 독자 제재이고 많은 동맹 동참 못하는 점 이해한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도 동참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지금 차 기름값 지금 1885원, 1900원 지금 기름값 이렇게 하는데 휘발유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스, 석탄, 또한 미국 기업이 러시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데 있어 미국인이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가 된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상당히 좀 세게 좀 제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나오고 있죠. 유럽연합 등 동맹과 보조를 맞춘 기존 제재와 달리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내렸다. 그래서 동참하지 못하도 이해한다. 그리고 가스는 90%, 석유 97% 정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비중이 높은 걸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 또 우려가 되고 있고요. 네, 피치 러시아 국가 신용등급 실업 하향, 디폴트 직전 수준, 무디스 S&P 하향 조정했다. 지금 러시아 이제 디폴트 다음 달 4월 15일인가 16일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네, 16일.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연구시설 점령 시 생화 무기 악용 우려. 그래서 이거는 만약 진짜로 생화 무기가 이용이 된다면은 또 이제 증시, 세계적인 증시가 또 많이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증시 상태가 전쟁은 반영을 했는데 이제 생화학 무기 또는 이제 핵 사용 또는 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증시는 이제 좀 해결되면서 좀 올라가려면 남았는데, 생화학 무기 이제 또 사용하게 되면은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이제 또 빨라지는 긴축. 이 15일날 FOMC 남아있죠. 그렇게 해서 연준 0.25% 정도 금리 인상. 이것도 맨 처음에 0.5%냐 0.25%냐 말이 많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0.25% 정도로 이제 인상을 지지하고 있어가지고, 하지만 인플레이션 지속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보시면은 연내 4번에서 5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나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금리 이제 계속 올려주는지 아니면은 물가 좀 진정되면서 증시도 같이 올라오면서 금리는 고정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네.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 앞당길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지면 저희 나라에도 영향이 어느 정도 좀 따라오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미국이 올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빨리 올리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챙겨보시면서 앞으로 증시 좀 예측하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틴 때문에 다 꼬였다. 미 연준 금리 인상 고심 깊어진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거기에 경기까지 침체돼 있으면은 이제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온다. 그래서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 진짜 막상 들이닥치는 게 나오죠. 경기 침체성 물가 상승.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짜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똑같죠. 일단은 빨리 전쟁이 일단 먼저 좀 해결돼야지 뭔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은 천연가스 일단은 좀 저번보다는 좀 많이 내려온 편이에요. 저번에 비해서는. 근데도 이제 계속 좀 내려와 주는지. 그다음에 미국 소맥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내려와 주는지. 지금 니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켈 좀 챙겨봐 주면서, 그리고 화요일날에 티플렉스 니켈로 해가지고 좀 올라왔죠. 그래서 원자재 선물 가격 보면서 그 다른 관련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도 보시면은 좀 자리 일단 여기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21선 또 빼고 내려오는지
보면 될 것 같고 21선까지 깨고 내려오면은 이런데 저항했던 자리 와가지고 한번 좀 타점 좀 잡아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에너지 또한 마찬가지죠. 대성 에너지는 뭐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 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 티플렉스는 이거는 뭐 무조건 매매를 했어야 되는 종목이죠. 화요일날 차트 보시면은 요런 저항받던 자리 갭 상승해서 뛰어넘어주고 보시면은 일본봉으로 봤을 때도 차트 지지해주고 깔끔하게 다 지지해주는 모습이었고 이런 데서 매수타점 잡아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티플렉스 화요일날에 상당히 가격 움직였는데 지금은 일단 니켈 가격이 좀 많이 높은데 만약 내일 좀 떨어지면은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내려오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다시 좀 올라가 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켈 관련주 티플렉스, TCC 스틸, 한국선제 등 있는데 일단은 대장주는 티플렉스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식량, 어떤 미래생명자원도 화요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일단은 얘들이 전쟁으로 인한 이슈로 단기간 좀 많이 올라온 만큼 만약에 뭐 전쟁 끝난다 이러면은 또 단기간에 이제 훅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앞전에 이런 자리들 저항받았던 자리들 21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서도 잠깐 한번 기술적 반등 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에도 뭐 네온가스, 원인 머티리얼즈 다음에 뭐 대성산업 아니 뭐 금 관련해가지고 IT셋, 홈텍, 시스템 좀 보면 될 것 같고 석탄, LX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넥스트 B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넥스트 이거는 좀 개별 뉴스 얘기하는데 3월 8일날 오전에 뉴스 있었죠. 소셜 카지노 신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강하게 좀 올라오거나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넥스트 그냥 뭐 좀 제가 항상 메타버스는 좀 사볼만하다 이런 자리 좀 지켜주면서 추세도 20에서 1로 올라오면서 좀 살아나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잠깐 프로그램 보시면은 오전에 저런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내려왔죠. 근데도 프로그램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다가 한번 쑥 빠졌죠. 프로그램이 또 빠지면서 주가도 다시 내려오다가 다시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다시 들어오면서 이렇게 7% 정도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얘가 막 상태가 안 좋고 그런 종목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지수 영향 따라가지고 오전에 좀 밀리면서 시작한 거지. 저런 뉴스 막 상한가 갈만한 뉴스는 아니더라도 저런 뉴스 붙여주면서 또 시장 안 좋을 때 또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나중에 시장 좋을 때 또 강하게 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도 보시면은 아침에 시가 이렇게 시작했다가 내려왔지만 다시 얼마 안 돼서 돌려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올라올 때 뭐 돌파로 사도 되고 그 지역이 지지하는 구간 보이시죠? 올라오고 다시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다가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와주고 해서 쭉 올라가주는 건데 얘는 프로그램 매매 들어오는 것만 보고 있어도 그냥 프로그램 따라서 같이 샀다 같이 사가지고 뭐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타버스 제가 항상 봐야 된다 하죠. 덱스터, 넥스트, MP,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성권 어떤 거를 좀 잘못 만져가지고 다 날아가는데, 이거는 차근차근 종목 하나마다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X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1차에서 했고 2차에서 했고 3차에서 하고, 저도 아직까지는 좀 손절 칠 생각은 없는데 좀 물려있는 상황이다. 근데 얘네들도 언제든지 좀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들이죠. DX도 그렇고 유지, 스튜디오, 메타버스 해가지고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스치기만 해도 오른다. 대세라던 메타버스 관심 뚝.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 뭐 NFT 이런 거 사업한다 하면은 상한가 가고 그랬던 날들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대세라던 메타버스 관심 뚝.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메타버스를 막 그렇게 메타버스 쪽에 돈이 쏠리고 그런 상황 아니죠.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은 결국엔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선거 있었죠. 선거 해가지고 이제 선거 있었는데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냐 이재명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또 내일 금요일 다음 주 해가지고 뭐 길게 보면은 3달까지 3개월까지 이제 뭐 정책 관련주 해가지고 또 튀어올 수 있는데, 일단은 원전, 탈원전 일단 한다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선 파워텍도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신고가 지금 좀 만들어준 모습이죠. 그렇지만 얘도 좀 윗꼬리를 좀 길게 단 모습이기 때문에 좀 이제 여기 이런데 버텨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 보선 파워텍은 제가 이것도 화요일날 매매를 했었는데 뭐 10까지 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계속 딱히 뭐 변동성이 없었죠. 근데 이제 5장 들어가지고 좀 올라가주면서 수익을 좀 봤던 종목인데, 수익을 봤지만 뭔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과연 이 6,000원 부분 위에서 좀 지지해주는지 좀 그걸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히 막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네요. 그 외에도 일진파워, 한신기계, 뭐 우진, 우리기술 이렇게 있는데,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원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이제 도시재생 결국에는 재건축 뭐 이런 거 하면은 또 웹스, NX 특수건설 뭐 이런 거죠. 갑자기 뭐 뉴스 붙여주면서 한 번씩 탁 튀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대선 이제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는 좀 1, 2월 달에 좀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1, 2월 달에 좀 많이 다 해먹은 모습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튀어 올라와 주는지, 그리고 또 웹스도 보면은 자리가 참 매력적인 자리죠. 앞에 이런 바닥 자리들인데 과연 여기서 만약 윤석열이 당선되면은 요런 라인에서 다시 올라가 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본주택 관련해가지고 또 신혼종합개발, 정산해강, 특수건설, 덕신하우징 이렇게 해가지고 신혼종합개발도 자리는 뭐 조금만 더 내려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자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뉴스 붙여주고. 그래서 기본주택, 그 다음에 뭐 교육, 뭐 일자리, 또 출산 이런 건 좀 공통적이죠. 출산,
다음에 교육, 일자리, 사람이 이치할 교육하면 YB음대, IB금융, 일자리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만약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또 탈모는 좀 이때도 탈모도 좀 건강보험 조정 이런 뉴스 붙여주면서 좀 상당히 강했던 종목들이죠. PS16부터 해서 JW 신약, 푸른바이오, 다음에 현대약품, 바이오니아도 탈모 관련주이긴 한데, 얘는 좀 희한하게 1월달, 2월달에 좀 저런 뉴스 붙여주면서 좀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이오니아도 좀 엮어주는지,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 뭐 이전해서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얘도 만약 뭐 지역 화폐 예를 들면은 뭐 인천 이음 그런 것처럼 하게 되면은 이제 호나아이, 갤럭시 머니트리, 현대 이지웰 이거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갤럭시 머니트리도 지금 그래도 좀 쌍바닥 만들어주고 버티는 모습이죠. 전에 이제 저항받은 자리들을. 그래서 여기까지 좀만 더 내려오면 좀 매력적인 자리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나에도 좀 많이 빠졌는데, 제가 이 종목은 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앞에 지지해주던 라인까지 좀 내려오지 않았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내일 좀 외국인 기간 좀 수급 들어오면은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뭐 게임주 보시면은 뭐 컴투스홀딩스, 이메이드, 드래곤플라이,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뭐 빗썸, 인바이오제, 티사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 주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 관련주도 같이 엮어서 보시고요. 메타버스 하면은 항상 엔터 관련주도 엮어 보셔야 한다. 그리고 또 수급 들어오면서 반도체주 또 수급 들어와 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부산이 좀 지분을 좀 가져갔다 해가지고 지금 시간에 상한가가 있는 상태인데, 테슬라도 내일 일단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좀 낙폭도 좀 컸던 종목들 좀 시원하게 좀 올라와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다. 그리고 지금 KCT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해가지고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얘네들은 뉴스만 좀 붙여주면은 좀 잘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뉴스 붙여주고 올라오더라도 다시 좀 밀리고, 뉴스 붙여주고 또 다시 올라와주는지, 일단 지금 21선 다시 올라왔는데 21선 위에서 좀 버티면서 추세 다시 올라와주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KCT 외에도 다른 종목도 많죠. 잠시만요. KCT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뭐 한네트라든지, 한네트도 대장했었던 적이 있고, 현재는 KCT 대장이고 뭐 한네트, 오지스, K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라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에도 뭐 해운 관련해서 HMM이나 뭐 현대미포조선, 페노션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윤석열, 이재명 내일 금요일, 그다음에 다음 길게 보면은 3개월까지 정책 관련주, 출산, 도시개발 또는 기본주택, 일자리, 원전 등 이렇게 해가지고 돈 쏠리는 정책 쪽으로 매매를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항상 정책 관련주들은 좀 변동성이 많이 심하니까 좀 유의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